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3% 정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런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좀 해줬죠. 그러다가 이제 첫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조정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만큼 여기서 받쳐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자, 앞전에 이런 곳에서 이제 물량을 모았던 작은 박스권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놨던 박스권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박스권을 이렇게 상승시켜 놓은 이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움직임에 더해서 여기에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기관이 매도하던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변경이 된 상태다. 그리고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외인들은 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더 강한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놓는 움직임에서 기관이 지속적으로 돈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이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합작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 키움, IBK 투자, 한국투자, KB증권, NH투자 이런 쪽으로 뭐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이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뭐 메리린치, 모건 스탠리, JP모건, 시티그룹, 미래에셋 이런 식으로 외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거기에 기관의 움직임이 살포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우선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지속적인 매수세를 쭉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살짝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긴 하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뭐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 같이 조정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비중 조절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IBK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번 딱 들어오고 그 이후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 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중간 매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확 봤을 때 이 전반적으로 매수의 움직임이 더 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 특히나 오늘 조정의 움직임에서 더 오히려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매도의 움직임 있지만 매수의 움직임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조정의 움직임에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더 담아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자. 자, 메리린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비중 조절해주면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는 자, 계속해서 매도하던 움직임이 좀 강력했다라면은 여기서는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선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 얘네들은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고, 뭐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얘네들도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리스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어떠냐? 얘네들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가 오늘 조정의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외인 같은 경우 이 앞에서는 매도하던 움직임이 좀 강했다라면은 이 뒤에서는 매수해주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오늘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잡아주는,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가 밀리더라도 얘네들은 더 한 번 더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오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살짝 조정 나오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얘네들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가 어디냐? 얘가 이제 뭐 92,000원에서 이제 93,000원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조건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꼭 확인하고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쭉 상승을 시키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할 만한 공간, 그런 곳에서 얘네들도 어쨌든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줄 텐데, 그런 움직임 포착되면은 같이 매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파악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확인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런 구간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디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반대로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신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와 함께 뭘 꼭 확인해야 된다?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한미반도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미반도체 얘기해보자면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여기서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줬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다시금 상승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는 과연 이런 상승의 움직임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을 한번 돌려서 보면은 자 이런 모습인데 얘네들이 뭐 19만 6천 원, 뭐 20만 원 근처까지도 갔다가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이렇게 다져주고 상승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자, 여기서 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높여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줬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삼각 수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점 구간도 살짝씩 이제만 낮아지고 있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만한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더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 반도체 관련돼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수렴을 하다가 상승하는 발산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 뭐 12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를 오히려 더 뛰어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위로 가면 또 얼마가 있습니까? 이 17만 5천 원 구간을 한번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갈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봤다가 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면은 목표가를 또 갱신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매도한 다음에 다음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27만 5천 원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이런 변수가 나오더라도 목표가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 나는 대응 같은 건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게 우리는 대응을 꼭 해줘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겠냐만 살펴보면은 뭐 간단하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거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는 자, 매수 타점이다 라고 그랬죠. 이런 매수 타점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자,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